안녕하세요. 명상의 시간입니다. 나스닥 기준 선물 시장은 큰 변동 없이 보합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지금 금융 시스템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월스트리트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에서조차도 변동성이 이게 너무 커지니까 채권 파생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는 내용의 CNBC에서 나온 기사거든요. 영국이 감세 정책 발표했잖아요. 그 이후에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그리고 파운드 엄청 하락하고, 그래서 나온 소문이었는데 다 사실로 드러났죠. 우선 키포인트 보면 시장은 지난주에 위험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국면에서는 자산군 전반에 걸쳐 통계적으로 이례적인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상품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장기 채권의 급격한 변동성이 금융 시스템을 무너지게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연준이 국채 시장을 안정화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연준이 일정보다 앞서 긴축 프로그램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제가 영국의 총대에 맸다고 했잖아요. 이 마진콜 강제 청산 부분은 이게 소문으로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혹시 모르는 분들 계실 수도 있으니 간략히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각 나라의 연기금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나 보험사 그런 것들이 영국 같은 곳에 장기 채권 투자를 많이 합니다. 금융 선진국이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10년물, 20년물, 30년물 같은 거에. 근데 이 영국이나 미국 같은 연기금이 하는데 규모가 엄청나게 크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장기 채권의 경우는 금리 변동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수익률을 올리려고 레버리지를 걸어서 투자를 해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버리지 7배까지 했다고 하니까 정말 엄청나죠. 근데 이번에 영국 장기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었죠. 5년 이하까지는 변동성이 큰 걸 아니까 10년도 그렇고 그렇게는 안 했을 텐데 20년, 25년, 30년 그런 건 엄청나게 했겠죠. 20년 잠깐 보시면은 이렇고 25년도 이렇습니다. 갑자기 급등을 했었죠. 30년짜리까지 엄청나게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했냐면은 채권 가격이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가 개입해서 무제한 채권 매입을 한 걸로 이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정말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금융위기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내 주식이 휴지 조각까지는 아니고 잃어버린 한 10년, 20년 정도 될 뻔했네요. 아니, 이걸 영국, 미국만 했을까요? 다른 나라 연기금들도 했겠죠. 야, 내가 저쪽 가만히 보니까 레버리지 걸어서 막 선물 때리고 하는데 수익률 괜찮대, 우리도 좀 할까?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이 했겠죠. 이게 연기금들은 운용금액이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우리나라만 봐도 뭐만 터지면 국민연금 자금 투입하고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연금 대부분이 운용사를 통해서 채권이나 주식 그리고 각종 파생 상품들에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대부분의 노후가 주식과 채권 등에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계속 말하는데 이번 각종 자산가치 하락은 미국과 연준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걸로 보고 있죠. 영국이 첫 번째로 공개적으로 감세 정책으로 반발 같은 행위를 했지만 채권 매입은 정말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걸 막은 거고, 우리 긴축해야 하는 거 아는데 어쩔 수 없어. 지금 정말 대공황 온다 그러면서 매입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에 제가 좀 급발진을 했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생기는 거 뻔히 알면서 작년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측을 내놓았죠. 시장과 엄청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딴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기사 내용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연준이 세계 자산 시장을 모두 무너뜨리고 있다. 모하메드 에련 저번에 이야기했었죠. 라라랜드 꿈나라에 있다 지금. 그리고 블리클리 투자자문그룹 피터 부쿠바가 대신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엉망진창인 세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혼조세인 시장이라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 모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론이야 어떻게 말을 하든 연준은 그러죠. 다 그들의 문제다. 우리는 미국 중앙은행이고 미국은 문제 없으니 마이웨이로 마음껏 올릴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말 더 큰 하락이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부정적으로 볼 수도,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는 정말 엉망진창인 세상이네요. 그렇다면 분할 매수다. 지금은 그냥 분할 매수가 아니라 정말 확실한 기준으로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전 이번에 피라미드형 분할 매수로 변경을 했죠. 뭐 연준이 정책을 조금 수정을 하던, 더 강하게 밀어붙이던, 뭐 혼조세인 현 상황에서는 전 그게 좋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뭐 지금은 어디로 증시가 튈지 모르니까, 그리고 정말 문제들이 터져서 큰 하락이 온다 해도 전 언제나 우상향을 믿기에 추가 매수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절대 서두르지 않을 예정입니다. 문제가 터지면은 지금 한 국가가 나자빠질 상태라서 뭐 대응할 사이도 없이 흐를 테니까 그럴 확률은 좀 적지만, 전에는 TQ 한 5% 정도 떨어지면 좀 이제 살까 했다면 앞으로는 한 15% 정도 떨어지면 그렇게 투자를 이어갈 생각입니다. 더 떨어질수록 매수액은 조금씩 더 들어가겠죠. 그게 피라미드 식이니까. 정말 우리 모두 장 좋아져서 서로 웃으면서 좋은 말들만 오가는 그런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라고, 어느 한 분도 손해보시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만나요.